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살펴볼 건데 여기는 지금 두 명의 그런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헬름홀츠라고 하는 사람과 해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접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뭐를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Sensation and perception 두 가지. 즉 감각과 지각에 접근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네, physiology라고 했으니까 그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around the same time 동일한 시기야. 이 두 사람이 지금 존재했을 때 were looking at the relation of physiology and perception 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지금 생리학과 지각 관계를 연구하는 똑같은 시기에 다른 어떤 독일의 어떤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were doing work 어떤 작업들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연구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걸 연구했냐면 with a more psychological perception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두 가지로 접근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한쪽은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감각과 지각을 연구했던 존재들이 있었고 과학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감각과 지각을 연구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 서론 도입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했죠. 이 두 사람은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뭐를 했는지가 지금 여기서 포함이 되면 돼요. 관점으로 감각과 지각을 이제 연구했죠. 여기가 나와야 되고 이 사람 뭐야?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감각과 지각을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근데 아직 본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 3번부터를 이제 주제로 지금 이 친구가 잡았죠. 네, 보시면 여기 에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베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왜냐면 그 독일인이어가 지고 지금 위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독일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이 W가 B처럼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Weber이라고 발음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discovered Weber's Law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은 무조건 Weber's Law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부연 설명인데 이건 정말 부연 설명이에요. 왜냐면 심지어 괄호까지 쳤잖아.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본인이 이거 내가 지금 만드는 어떤 발견한 법칙이니까 내 이름 붙여야지 하고 자기가 붙인 게 아니라 나중에 훗날에 다른 어떤 과학자가 베버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명명을 한 거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는 부분만 그냥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베버가 베버의 법칙을 발견했다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베버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Weber's Law states 그래서 이 베버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소 식별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사이에? Between two stimuli. 여러분 stimul이라고 하는 말 앞에 to가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자극 사이에 최소 식별 차이라고 하는 것이 is related to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근데 뭐랑 관련이 있냐면 magnitude, 즉 크기라던가 strength, 강도와 관련이 있다고. of the stimuli. 그래서 그러한 그 자극 있잖아. 그 자극의 크기라던가 강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색깔을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보라색이 여기서부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Weber's Law의 어떤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버의 법칙에 따르면 두 자극사기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차이는 규모, 그러니까 그 자극의 규모와 세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베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해서 이제 독자들이 이제부터 나 이런 얘기 할 거야라고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생각을 유도하는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it concerns two stimuli, 두 가지 자극에 관련된 건데 they are very similar, 되게 굉장히 비슷한 두 가지 자극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 자극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빨간색인데 되게 비슷한 빨간색들 두 가지. 이거 너 can you detect, 구분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한 거야. 두 번째는 1.44 밀리그램이랑 그 다음에 1.48 밀리그램. 너 이거 구분할 수 있겠니? 를 물어본 거야.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겠죠? 뭐 그게 가능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뭐 되게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되게 유명한 요리사? 뭐 이런 사람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다고 봐야 돼? magnitude 혹은 strength가 지금 충분히 지금 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감지 가능?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즉 따라서라는 얘기는 너 감지 불가능한 거 알겠지? 약간 이렇게 지금 이 7번에 대한 예시가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hus 그러므로 베버의 법칙은 concerns 뭐뭐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즉 두 가지 자극 사이에 있는 그런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그 자극의 어떤 차이가 크거나 강도가 강한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시 정리한 거 잘했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9번 가볼게요. 그래서 더 많은 예시들을 막 더 주는 거야. Do we, 이제 질문이 나오죠? Do we hear the difference between 1000Hz랑 1005Hz 이거 들을 수 있어? 이거 구별할 수 있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건 뭐예요? 466mm의 선과 467mm의 선 차이. 우리 구분할 수 있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1번 문장에서 나왔던 이런 예시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466mm, 467mm, 1mm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But 그러나 we may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우리는 이 1mm 차이를 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지금 아주 조심스러운 거 보이시죠? may를 썼잖아. 감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잖아. 발 한 발 뺐어요. 50%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when we are comparing our line 2mm long with 3mm long. 그러니까 2mm랑 3mm 일 경우에 요 1mm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이게 뭔가 막 엄청 큼지막하면 그 약간의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진 어떤 부분 자체가 이게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미 보고 와서 아시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이거와 관련 어떤 예시들이 막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오늘 지문은 앞에 나왔던 이 첫 번째 지문과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27-2번의 지문 내용이 서로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지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이라고 나왔는데 결국 법칙의 핵심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하는 부분이 12번에서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극의 크기가 클 동안에는 1mm를 구분하는 게 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극의 크기가 작을 땐 어때요? 그러면 1mm, 같은 1mm더라도 우리가 감지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감지하기가 어려운데 요건 또 감지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은 요 정도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괜찮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문이
조금 제가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지금 예시가 전부다. 그리고 뒤에 나왔던 어떤 내용들도 전부 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엄청 그 강도가 엄청 큰 상황, 둘 다 큰 상황이면 감지를 못한다라는 부분만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근데 그게 예외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비율 때문에 그런 거야, 비율.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얘랑 얘의 비율은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감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이건 감지할 수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긴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관련해서 제가 지문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외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책에는 크면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작으면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적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주제 지금 베버의 법칙 해가지고 두 자극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는 그 자극의 규모와 세기에 관련이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그 두 자극 간의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 자체가 원래 자극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다시 풀어 설명하면 감지하는 능력은 원래 자극의 크기와 강도의 비례함. 뭐야 막 너네 보고 썼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다시요. 지금 원래 자극의 크기와 강도의 비례함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약문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그 헬렌 몰트나 해링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심리학적인 어떤 내용,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W가 B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요약문은 그냥 베버의 법칙에 대해서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뭐야? 큰 자극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을 때를 감지하기 어때요? 쉬워요? 어렵고, 작은 자극에서는 같은 변화도 쉽게 감지할 수 있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다? 베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 위에서 나왔던 어떤 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적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지각은 절대적인 차이가 아닌 상대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뒤로 또 넘어가 볼게요. 27-2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요게 사실 앞에 내용이랑 되게 동일한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Another example. 이미 끝났죠. 또 다른 예시를 주는 거야 또.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되게 어두운 그런 공간에 촛불이 딱 하나 켜졌어. 그럼 우리가 감지해야 하네요? 무조건 하죠. 그쵸?
무조건 하죠. 그래서 어두운 방의 경우에는 촛불이 켜졌을 때 무조건 감지가 되는데 촛불이 100개가 이미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therefore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돈을 좀 해주죠. 그래서 J and D는 신호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근데 여기 신호 강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어떤 그 자극의 강도. 그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또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 그죠? 또 예시가 나와. 그래서 JN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조용한 어떤 소리보다 much more quiet sounds니까 아주 작은 소리보다 지금 very loud noises 가장 큰 소음에 대해 더 어떻다는 얘기야? JND가 더 greater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한 거 너무 잘 했고요. 소리의 예시로서 JND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촛불 예시랑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강한 자극이면 뭐야? 큰 소음을 얘기하는 거죠. 큰 소음일수록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더 큰 JND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야? 더 큰 어떤 차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강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 시끄러운 곳이야. 그러면은 그 조금 시끄러워지는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 감지 못하잖아. 근데 훨씬 더 greater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막 광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되게 시끄러웠어. 근데 쾅 이런 소리 정도는 나야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JND가 더 커야 된다는 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when a sound is very weak, 굉장히 약할 때 우리는 그게 더 크다,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다 작게 날 때면에 그것이 더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한 자극에서는 JND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때는 어때? 엄청나게 소리가 되게 큰 소리가 날 때는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이라고 우리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훨씬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강한 자극이 막 있을 때, 즉 소리에 대해서 강한 자극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있는 경우에서는 훨씬 더 큰 소리가 나야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쾅! 이 정도는 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주죠. 또 정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샘플의 자극에 더 크거나 더 강한 수준일 때 두 샘플을 구별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다라는 얘기죠. 요거 잘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해주죠. 엄청 친절하기도 해요. 지금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최소 식별 차이가 자극의 크기, 앞에서 또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리고 자극의 어떤 강도, 여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색깔을 또 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예시에다가 굳이 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간에 J and D라는 부분이 지금 소리와 그러니까 어떤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 정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시들이어서 굳이 처리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Weber's Law라고 하는 부분 노란색으로 처리를 하고 뒤에 있는 부분에 이제 이걸 감지를 하려 하면 두 가지가 더 뭔가 더 커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hard to distinguish 이건 어려운 경우라서 네, 어려운 경우라서 넘어가고 투부정사부터 여기 볼게요. Weber's Law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지금 J&D 여기 between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뭐랑 관련이 있다? 강도, 크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색깔을 처리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사실상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자극의 규모, 강도가 큰 대상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즉, 베버의 법칙, 자극의 강도에 따른 최소 식별 차이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문 핵심 어떤 주장한 부분은 이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거랑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자극이 원래 강도가 강하면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기 위한 JND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커져야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말도 맞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베버의 법칙은 자극의 원래 강도가 강할수록 변화를 알아차리기 위한 JND가 커진다는 원리를 설명함. 그죠?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뭐야?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야?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도 적어드릴까?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변화를 감지하려면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림 잘 그렸죠? 요거는 인지가 가능한데 요거는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 됐나요? 괜찮죠?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요. 이거 정답이 4번인 것쯤은 아마 눈치를 다들 해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선지 분석이지요. 그쵸? 중요한 건 선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괜찮죠? 네, 일단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between two samples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두 표본을 distinguish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구분하는 것이 지금 harder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인데 뭐에 대한 뭐 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극이 자극의 수준이 어떨 때? 높을 때, 강할 때를 얘기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4번이 정답인 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찾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5번 중에서 선생님 저 이거 헷갈렸어요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없었죠? 이거 여러분 선지 분석 해보셨어요? 이거 다 뭐예요? 나머지 다? 뭐였어요? 남멘션이었죠? 여러분 이거 싹 다 지금 언급이 된 부분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봐봐 34번이면은 지금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답률 자체가 39.9%였으면 여러분 우리 어려운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요. 정답률 여러분 10%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우리 그 최근에 풀었던 올해 수능에서 나왔던 부분도 저기 오답률이 80 몇 프로였잖아요. 80 몇 프로. 그죠? 그러니까 10%대가 어려운 거예요. 80% 넘었었으니까 그 두 문제가 여기 지금 39.9%가 정답률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머지 선지가 전부 다 not mentioned였으니까. 네,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문제 풀어가지고 오셨던 부분 있잖아요. 요거 채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겨봐 주시고. 네, 답을 제가 지금 잠시만요. 답을 네. 자, 1번부터 보시면 요거는 순서를 두 개씩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것이 아니오라. 자, 1번에는 창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소음의 수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소음의 수준. 됐죠? 두 번째,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이 창의력 과제를 수행함.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이 창의력 과제를 수행함. 근데 3번 결과 뭐였어요? 중간 수준의 소음에서 가장 높은 창의력 수행 결과가 나타남. 중간 수준의 소음에서 가장 높은 창의력 수행 결과가 나타남. 여러분 이거 무슨 소음에 대한 글이에요? 무슨 소음이라고 해요? 이런 거? 백색 소음. 그죠? 여기 그런 단어는 안 나왔지만 이 백색 소음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막 뭐 카페에서 가서 공부하고 이렇잖아요. 약간의 소음이 있어야지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는 연구 중에 주제는 A. 2번에는 예시를 활용하고 있죠. 3번에서는 B입니다. B. 자, 일단 여기 질문 먼저 받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큰 1번에 1, 2, 3 질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2번에 1, 2, 3 질문 있는 거 궁금해요.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2번에서 무슨 얘기 나온 거야 사실상? 무슨 내용이었죠 이거? 뭐였죠?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지금? 엥? 대답들이 없으시네. 이거 일단 오컴의 그 면도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란 얘기예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얘들아 설마 자 친구가 연락이 갑자기 안 돼. 헉, 얘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얘 갑자기 뭐 사장에서 증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외국인이 외계인이 얘를 데려갔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얘 자나 보다. 얘 지금 학원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설명보다는 아주 단순한 설명이 더 낫더라. 이게 항상 이제 내가 예상했던 아주 가장 단순한 어떤 부분이 답이 아닐지라도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예상한 대로 이제 내가 설명한 대로 아주 단순한 어떤 설명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약간 생각 자체를 사고 자체를 되게 명료하게 되게 단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가능성을 줄여버리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답을 보장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복잡성을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괜찮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괜찮죠? 아이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요거를 이제 앞에서 수업을 했어가지고 이미 답이 쓰여 있는데 요거 그냥 요걸 보시죠. 그래서 울고 나면 기분이 나아진다. 슬픔으로 인해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기로는 cortisol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cortisol. 근데 cortisol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분비가 되는 어떤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울 때 releasing toxin, 그래서 독소가 배출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overall well-being,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빈칸은 요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울면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울면 약간 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그런 독소가 배출이 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나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Healing Power of Emotional Tears라고 하는 부분이 5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색깔만 처리 좀 해볼게요. 자, 베버의 법칙은 그 뒤에 있는 부분에 그냥 다 보라색이죠.
그죠? 강도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베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당연히 자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했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는. 그리고 이거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비율적인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해 확인하기, 여기도 이제 문제 풀어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historical background.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베버스 컨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첫 번째, 2번, 3번, 4번은 두 번째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annot be inferred. 즉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고르는 거였으니까 C가 정답이 됐는데,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한테 설명을 요청해 주세요. 괜찮을까요? It explains the kind of perceptual issues addressed by Weber's law라고 하는 부분 정답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안 됐어요? 자, 지금 이 웨버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8번 문장에 보게 되면 Does Weber's law concerns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두 개의 어떤 그 자극 사이에 차이에 대한 지각에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의 예시들은 감지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예시가 나갔거든요. 근데 it explains the kind of perceptual issues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지각적인 문제의 종류를 얘기한다라고 했거든요. 문제 종류를 얘기한 게 아니죠. 지각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Weber's law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어려웠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각을 하는지 이런 설명이 나왔을 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inferred가 cannot이니까 C가 정답이 딱 보셔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네. 그 다음에 원서 탐구, 여기 두 번째도 똑같은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요렇게 네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 노란색이겠죠. 요게 노란색이겠지요. 그 다음에 Weber's law라고 하는 부분 노란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의 자극의 크기나 강도에 따라 이제 차이를 민감해 인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여기도 보라색은 요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됐죠? 네, 뒤에 있는 부분에 마저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해 확인하기만 맞추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에 B, 2번에 A, 3번에 B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도 지금 아직 안 끝나서. 자, 조금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자, 1번, 2번, 3번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있다면?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내용 파악 문제 열심히